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골입니다. 드디어 11월 11일, 11월 10일이죠. 네, 12시가 지나서 11월 11일, 이민호반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보신 분들, 댓글 바로바로 남겨주신 분들 계셨는데, 다들 열정적이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하늘바이오파마의 주주로서 모니터링을 같이 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 형성이 돼서 너무 좋고요. 너무 든든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답변들이 많은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그 TED 임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뮤노반트, 로이반트 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안정성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고 한 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TED에 대한 상업화 발표나 데이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실망감이 좀 있었나 봐요. 마이너스 6.38%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21.86달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딱 한마디로 이 주가 현상을 보고 제가 딱 느낀 한마디가 투자 격언 중에서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 스승과 제자 관계죠.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과 제자였던 워렌 버핏이 자주 했던 격언이 떠오르는데 딱 이 말이에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심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말로 오늘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 격언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이게 단기적인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주가 때문에 왔다 갔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첫 번째로 이게 단기적인 이뮤노반트의 심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로이반트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로이반트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물론 로이반트 안에는 다른 반트들의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뮤노반트인 거고요.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펀더멘털에 많은 훼손이 있었다면 로이반트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그래도 이뮤노반트만큼은 아니어도 동반 하락을 했어야 정상인데, 로이반트는 지금 오히려 0.51%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주가 하락은 로이반트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펀더멘털에 하락이 있었다면 로이반트도 같이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라고 누구든 생각을 할 텐데, 1, 2%라도 빠져줘야, 이게 2% 정도, 3% 정도라도 같이 빠져줘야 이게 이뮤노반트의 펀더멘털 어느 정도 훼손돼서 로이반트도 빠지는구나 하는 정도의 납득이 갈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데, 전혀 미동이 없이 0.5%, 0.3%,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상승 하락을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제넥스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아제넥스 주가가 만약에 이뮤노반트의 그 TED,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임상 실험이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았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런 추측이라도, 시장에서 그런 해석이라도 있었다면 아제넥스 주가가 급등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TED도 아제넥스가 그 다음 주자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아제넥스 주가가 약간의 급등세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0.6% 상승 정도로 고점에서 아직 놀고 있지만 그렇게 급박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뮤노반트 하락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딱 그 기대감만큼만 꺾인 것 같아요.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라기보단 발표할 것 같았는데 발표 안 해서 아쉽네 정도의 주가만 좀 꺾인 것 같아요. 물론 종가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이 훼손되고 했다면 시장에서 지금 컨퍼런스 콘도 다 끝나는 마당에 시장이
급격한 반응을 보여가면서 급락이 이어지고 그 급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하락은 거래량도 많이 동반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적당히 7% 정도의 하락이 좀 안 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물론 장 마음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한트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심리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달라진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달라진 게 딱 한 가지는 뭐냐? 달라진 점 한 가지는 로이반트가 그랬죠. 우리 TED 갑상선 안병증 TED가 갑상선 안병증을 말하는 겁니다. 발표를 올해 말에 하겠다 했던 거를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우리 전략적으로 TED 질환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 우리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표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TED 질환을 지금 이뮤노반트가 처음 하고 있으니까 가장 FcRn 저희제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 데이터 가장 먼저 발표되는 데이터 우리 데이터를 나중에 공개할게 하겠다. 나중에가 언제예요? 나중에가 원래는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효능적 측면에서 얼마나 안구 돌출이 감소했는지 들어갔는지 라든지 그런 효능적 유효성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 위주로 이제 발표를 올해 말에 하려 했는데 우리가 먼저 TED에 대한 결과 발표를 FcRn 저해제 내에서 가장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그 최초로 공개하면 이제 경쟁사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이득이 되는 데이터들을 쪽쪽 빨아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뮤노반트가 존슨앤존슨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오케이 땡큐 하고 임상을 진행하듯이 그런 것처럼 FcRn 저해제 내에서 TED 결과를 우리가 먼저 까버리게 되면 상대방 경쟁사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임상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전략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지금 숨길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려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우리 TED 임상 3상 두 번째 삼상대 임상 두 번째 임상 3상 데이터 이게 원래는 이 첫 번째 데이터만 공개할 첫 번째 임상만 첫 번째 임상 3상 데이터 효능이나 유효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거를 먼저 공개를 하려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우리는 TED 임상 3상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가 뭐예요? 약효 지속성 안정성 데이터 데이터 확인되면 그때 유효성 플러스 약효 지속성 안정성 데이터까지 해서 다 공개할게. 이거 바뀐 겁니다. 달라진 점이 딱 한 가지. 왜 한 가지냐? 봐봐요. TED 임상 데이터가 유효성이 검증이 안 됐다면 안정성 데이터까지 우리가 보고 한 번에 발표할 게를 안 해요. 유효성에서 이미 끝나버렸으면 안 합니다. 이 말의 숨은 속뜻은 유효성은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안정성까지 해서 한 번에 다 공개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경쟁사들이 우리 데이터 보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존슨앤존슨 거 피 빨아먹었잖아. 그거 경쟁사들도 우리 거 TED 보고 피 빨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개를 미뤘고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지금 딱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어지고 하니까 일단 들었던 내용들 다 이렇게 풀어보려고 할게요. 만약에 좀 방송했던 것 중에 아 맞다 이 내용 빠졌네 했던 것들은 또 다음 영상 찍어가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보충을 하는 내용식으로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얘기들을 다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로이반트 CEO 맥클라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 태폐자 경쟁력 효능이 좋다.
그래서 유효성 검증 대결이라고, 유효성 데이터 대결 빡세다. 결국 빡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즉 태폐자보다 우리 유효성 떨어질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태폐자보다 우리 유효성 떨어질 수 있어. 왜냐면 태폐자 데이터를 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효성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좀 해석을 저는 좀 나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태폐자보다 바토클리마비 유효성이 비슷하면 땡큐, 떨어질 수 있다는 당연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시장에서는. 이게 이미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도 지난 레포트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똑같은 의견으로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태폐자보다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건 악재가 아니죠. 그죠?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떨어질 수 있다로 얘기는 안 했고, 경쟁력 효능이 너무 좋아서 유효성 대결은 좀 빡세다, 데이터 대결은 좀 빡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컨퍼런스 콜에서 그 다음 얘기로 뭐라 했냐면, 안정성, 내약성 등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안정성, 유효성은 태폐자보다 졌는데 안정성, 내약성 위주로 갈 거야. 그래서 우리의 중점은, 이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이제 해석하는 내용은, 우리의 중점은 이미 유효성 데이터는 태폐자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성 데이터 위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안정성 데이터가 유효성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이터를 나중에 발표한다. 안정성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니까. 안정성 데이터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안정성 데이터는 임상할 때 그렇게 지연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성 데이터는 안정성, 약효, 지속성,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지속성 데이터는 이미 처방한 환자들에게 이미 처방한 환자들이면 투약을 받은 환자들이잖아요. 투약을 받은 환자들에게 투약을 안 하거나 6개월 동안, 근데 투약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투약을 더 지속하거나 하기 때문에 환자 모집 절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임상이 지연될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6개월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추가로 약물을 계속 넣거나, 아니면 플라시보군에 포함됐던 환자들 있잖아요. 약물 임상에 참여했지만 플라시보 환자로 포함이 돼버려서 약물 투여를 실제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환자 모집은 다 완료됐어요. 그래서 환자 모집 절차는 더 이상 진행이 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내년 상반기였는데 내년 하반기로 발표가 연기된다는 등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예, 이변이, 임상이 예를 들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변이 생겨서 사회적인 이변이든 뭐든 아무튼 이벤트가 생겨서 임상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근데 보시면 데이터 공개를 지금 첫 번째 임상, 유효성 데이터를 보기 위한 첫 번째 3상 데이터를 이뮤노반트에서 공개 안 한 거랑 상업화를 하는 시점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효성 데이터 공개 안 했다 그래서 상업화가 더 밀린 건 아니에요.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그 전부터 바토클리맙은 임상을 2개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3상을. 유효성 임상과 약효 지속성을 확인하는 임상이 2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유효성만 통과한다 그래서 상업화를 바로 진행할 수도 없는 거였고요. 결국은 유효성이 통과되더라도 뒤에 있는 약효 지속성, 안정성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야 FDA 승인 신청을 하고 상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유효성 데이터, 오늘 공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했던 유효성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다 그래서, 결과 도출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결과 도출은 올해 말에 된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마지막 환자가 오늘과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는 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등록된 환자가 약효를 투여를 다 받고 마지막으로 병원 가서 평가를 받는 환자가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이쯤이다. 오늘과 가까운 날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은 다 끝난 거예요. 제대로. 11월 11일을 기점으로 임상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도출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12월 달까지 데이터 도출은 됩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 도출 되는데 공개 안 할 게입니다. 데이터 도출을 못한 것도 아니고요. 임상이 어그러진 것도 아니고요. 임상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임상은 제대로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데이터만 공개 안 할 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ED 데이터 발표를 안 했다 그래서 뭐 유효성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임상 밀린 거 아니냐, 택배자보다 데이터가 안 나와서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택배자보다 데이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이게 스스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 자꾸 여기서 상상력을 끼워 맞춰서 발전을 시키면 불안감이 주가의 방향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이뮤노반트 올랐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데이터가 좋긴 좋았는데 공기만 밀었네 라고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실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아이고 데이터 안 좋아서 나중에 공개하나 보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말한 팩트는 그겁니다. 전략적으로 결정한 거다.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서 이쪽에 숨은 의미는 뭘까? 여기서 숨은 의미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하셔야지, 이게 뭐 다른 의견에 파악이 다른 의견에 휘둘려서 막 내 의견이 판단되면 안 됩니다. 일단 뭐 다들 잘 하시는데 제가 괜히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고 뭐 그런 분들 아시는 분 계시면 열심히 그분 따라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분만 따라가시면 안 되죠. 본인이 스스로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투자를 할 때 철학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상대방 따라가면 제 철학이 안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틀리다 맞다는 사실 결과론적이고,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 글쎄요. 잘 맞추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점쟁인데. 제가 알고 있는 주식으로는 이 사람 잘 알고 잘 맞춰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주식의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회사의 내부에 대한 뭐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론 해석을 잘해, 이런 거는 공부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저렇게 되는 건데, 이거 저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뭐 주가를 추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잘 안 믿긴 합니다. 아무튼 뭐 말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늦게 발표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 회사 CEO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TED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그레이브스병과 관계가 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늦춘다. 자, 이 말에서 팩트를 좀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말에서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토클리맙으로 유효성 검증도 마무리가 됐고, 이상에서. 그리고 유효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효과가 검증이 됐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바토클리맙을 통해서 치료를 안 해봤을 때 관해 데이터라고 지난번에 9월 달에 나온 데이터가 있잖아요. 9월 달에 데이터를 봤을 때, 관해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 6개월간 이제 평소에 향갑상선 약물을 먹던 사람이 바토클리맙 24주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후에 24주간 항갑상선 약물을 끊은 환자가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나잖아요. 아예 이제 항갑상선 약물을 안 먹어도 되는 환자. 그러니까 이게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위원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레포트에서도 그런 관해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질병의 통제가 됐다. 그러니까 질병이 이게 변화됐다?
질병 변화 효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이런저런 원리로 돼야 되는데 약물을 투여하니까 그 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뭐 A라는 원인 때문에 B가 되고 B라는 원인 때문에 C가 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A, B, C 중에 B가 하나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변화했어. A가 B가 안 되니까 B가 C가 안 되고 그래서 효과가 통증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병 변형 효과가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에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TED 결과를 발표를 미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레이브스병과 관계가 깊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TED 결과 발표를 해버리면 그레이브스병과 관계가 된 결과 발표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레이브스병을 연구하고 있는 상대방도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발표를 안 한다 라는 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레이브스병과 관계가 깊다고 한 건 그레이브스병의 관해 효과가 TED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로이반트 CEO가 반증을 해준 거예요. 그 언급으로. 물론 데이터 발표로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언급을 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TED의 나중에 안정성 발표 데이터도 그레이브스병에서 약효 지속성, 관해 데이터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온 것처럼 TED에서도 나중에 지금 6개월 동안 약물 투여 안 했을 때 약효 지속성 보고 있잖아요. TED에서도 그런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반트는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이 깊다는 거는, 관계가 깊다는 거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80%가 TED를 동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TED와 그레이브스병과 관계가 깊다고 한 거는 병의 기전 원리가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레이브스병에 나타났던 효과들이 TED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좀 행간의 의미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태페자예요. 태페자는 질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바토클리맙은 아이메로프로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질병 자체를 개선시키고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태페자는 어느 정도 질병이 조절만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번에 찍은 영상에 댓글 어떤 분이 그 연구 결과 댓글을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어디 보자. 어디 있죠? 어떤 분이 결과를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황땡탁님께서 클리브랜드 클리닉 의학 저널에 실린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테프로투무맙에 대한 현실 점검, 리얼리티 체크라는 제목의 사설에 따르면 태페자의 치료 환자의 장기 관찰한 바 3분의 2가 재발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태페자가 심각한 청력 손실의 부작용에 이어 3분의 2가 재발한다니 바토를 상업화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상업화 발표는 안 나왔지만 상업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상업화는 똑같이 데이터 보고하고 협력사, 한올바이오파마겠죠. 협력사와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질의응답 시간에 로이반트 CEO가 대답을 했고요. 아무튼 태페자는 3분의 2 정도가 재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약물을 24주간이었나요? 투여를 하고 48주였나 아무튼 투여를 받고 나서 약물을 투여를 안 했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재발을 했다. 3분의 2가 재발을 했다. 3분의 1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거고요. 일단 부작용은 한 10% 정도가 청력 소실에서 완전히 청력이 돌아오지 못하는 비가역적 청력 소실이라고 하는데 그 비가역적 청력 소실 부작용이 나타나서 더 이상은 태페자가 질병을 조절하는 정도는 초반에 할 수 있어도 질병 자체를 개선시킬 수 없다. 질병 자체를 개선시키면 재발률이 이만큼 3분의 2가 재발할 정도로는 나타난다면 질병을 아예 개선시켰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좀 조절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금 태페자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를 유효성 플러스 안정성 또는 약효 지속성 데이터를 한 방에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임팩트가 훨씬 강할 것이다 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효성 먼저 띵 던져버리면 이럴 수 있죠. 유효성만 던졌어요. 태페자보다 안 좋아. 그러면 에이 태페자보다 안 좋네. 얘네 안정성까지 불안해지면 너네 이거 완전 없는 거잖아. 이거 파이프라인 이거 못 쓰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유효성은 좀 안 좋은데 우리 안정성 태페자보다 훨씬 높아요 라고 해버리면 임팩트가 훨씬 세죠. 그죠? 그래서 아마 FCR은 저희 이제 계열 내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탑라인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니까 장기 데이터 보고 발표한다는 거고요. 탑라인 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이었다면 장기 데이터까지 볼 필요도 없겠죠. 그죠? 결국은 장기 데이터까지 보고 발표를 한다는 거는 탑라인 결과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업화 시점이 밀리는 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업화 시점이 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유효성 플러스 장기 지속성 데이터까지 봐야 FDA에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유효성 밀린 거 없고요. 장기 유효성 데이터 공개만 하는 거지 밀린 거 없잖아요. 장기 데이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밀릴 거 아니죠. 상업화 시점 그러니까 밀린 거 아닙니다. 공개만 하는 거예요. 공개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제넥스한테는 미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제 전략이 내비쳐지는 거를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상업화 진입 시점이 절대 늦어지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M&A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슈입니다. M&A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슈니까. 왜냐하면 M&A에 밀린다는 얘기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TED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면 그레이브스병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TED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은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장기 지속성까지 한다면 상업화 시점이 밀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M&A를 추진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데이터 공개만 안 한 걸로 우리 M&A 안 할게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데이터 공개만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건데,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숨겨놓고 있고 유효성도 검증이 될 것 같은데 발표만 안 한 건데 M&A랑 안 하겠다는 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니까 저는 M&A 이슈는 지금도 사라진 건 아니다. 데이터 발표 안 했다 그래서 M&A를 안 할 거다라는 건 사라진 게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시장에 급락이 나온다면 딱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조언, 단기적으로 감정과 심리에 움직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돈이 있다면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쳐다봐야죠. 절대 지금의 심리로 팔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이 이제 인베스터데이 이뮤노반트 주주총회인데 그날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 상업화에 대한 얘기나 시장성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더 할 거다. 그래서 어떤 질문자가 오늘 한 컨퍼런스 콜에서 그날은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로이반트 CEO가 오늘 이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다 해버리면 12월 11일에 재미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12월 11일에 더 자세한 얘기 논의할 게 많으니까 기대해달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TED 연구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는 거는 그레이브스병하고 관련이 깊어서 이 그레이브스병의 전략적 위치를 이뮤노반트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것 자체가 아제넥스도 지금 그레이브스병을 들어오려고 하나 봐요. 지금 오늘 그 Q&A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아제넥스 비브가르트도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로이반트 CEO가 답하기를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하고 주변에서 따라오는 건 좋은 거다. M주에서 그러지 않았냐? 아제넥스가 먼저 하고 우리가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를 가져갈 거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레이브스병 자체가 워낙 시장성도 크고 신규 환자도 많이 생기고 불응성 환자도 많고 투여 대상 환자도 많고 워낙 블록버스터급 메가버스터라 그러나요? 블록버스터보다 더 큰 게
1조 원, 연매출 1조 원을 블록버스터라 그러고 연매출 10조 원을 메가버스터라 그랬나요? 아무튼 메가버스터급 약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브스병은. 그래서 그런 그레이브스병의 대단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TED와 그레이브스병은 워낙 관계가 깊다고 보기 때문에 TED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도 공개가 돼버리면 상대방에게 전략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료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TED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로이반트 CEO가 뭐라 그랬냐면 그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 때 뭘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 중에 하나가 이번이 우리 사업에 있어 거대한 변혁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변혁점이 뭘지는 12월 11일에 공개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고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업데이트나 다른 상황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이 좀 많이 좀 기회가 되고요. 안정성에서 이제 태페자는 이제 그 바토콜리맙 TED는 이미 안정성에서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정도 내용으로는 오늘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아까 방송을 시작할 때 마이너스 6%가 지금 마이너스 2%까지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처음에 단기적인 하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감정과 심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한 게 기대했던 게 안 나왔다 그래서 이 회사 망할 놈의 회사라고 팔아버려야겠다 하면 너무 큰 손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투자 판단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조금 그렇게 감정적이 휘둘렸다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천천히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뭐 2%, 2점 몇 %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원하던 데이터 공개가 좀 안 나와서 아쉽긴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맞고 그거는 팩트고 기다렸으니까요. 저희도 데이터 긍정적이게 기다렸고 근데 긍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장기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라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보여져요. 이미 답은 보여줬어요. 데이터가 우리가 뭐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몇 %가 나왔고 안구 돌출 감소는 몇 미리 정도 들어갔고 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봐서 그렇지 유효하냐 안 하냐는 이미 답이 어느 정도 나와져 있어요. 나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데이터 공개 안 한 거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상업화 그래서 밀렸어? 안 밀렸어. 상업화 시점 바뀐 거 없어. 지속성 데이터 나올 거야. 그거 한 번에 공개해서 우리는 유효성 면에서는 태페자보다 좀 밀릴 수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는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할 거야. 시장을 선점할 거야. 시장에 진출할 거야. 라는 식으로 시장 데이터 보고 물론 로이반트의 공식적인 멘트는 TED 데이터 보고 그 장기 안정성 데이터, 약효 지속성 데이터까지 보고 나서 상업화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공식 멘트고요. 그렇게 공식 멘트를 통해서 나중에 상업화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밀린 거나 펀더멘털 훼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지난번에 댓글, 오늘 올라온 댓글들 제 바라보시는 관점 이블29X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제 관점이 이겁니다. 제 관점은 이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 보고. 만약에 오늘 제가 제 관점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영상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질문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신땡호님께서 정보가 한올 종토방 영웅 호걸보다 떨어지는 듯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시는데, 제대로 보셨어요. 제가 영웅 호걸님이라는 분이 종토방에 계시나 봐요. 저는 종토방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분의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상당히 뛰어나신가 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라는 거는 이제 제가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투자 철학은 사실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한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많이 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죠. 투자 철학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제 구독자분 중에 계시는 제 선배님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선배님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사 저거 사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그분들은 투자 철학이 없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하다 보면 손해가 나는 거고요. 나는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거나 오래 모으거나 아무튼 저만의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웅호걸님께서 정보력이 좋으시다면 신땡호님께서의 말씀대로라면 영웅호걸님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일 것 같고 그분의 능력이 부럽네요. 예, 저는 아마 하늘바이오파마를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거고요. 물론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알 거고 숨어있는 고수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발에 피고 단 저는 이제 저의 관점이나 저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같이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냐라고 전달해 드리는 역할이고,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저도 좀 이해를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윈윈으로 각자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결국은 투자 철학의 지름길이고 주식 투자 수익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땡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은 그래도 저에게 또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겸손한 마인드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건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예, 상업화가 밀리거나 뭐 엉그러지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궁금해집니다. 댓글을 통해서 좀 같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 계좌번호 말씀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좀 계좌번호까지는 좀 그래서 만약에 후원해주고 싶은 선의의 마음이 드신다면 슈퍼땡스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슈퍼땡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공감과 후원 해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반영을 해드리고 의견을 정리해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늘바이오파마나 로이반트에 대한, 이뮤노반트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 있다면 추가로 영상을 지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슈퍼땡스 후원도 받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발표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저러 마음이 뒤숭생숭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하늘도 좀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걱정이 좀 심하실 수 있겠지만 제 영상 보시고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 내일 영상 찍을 수 있으려나?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